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요. 네.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닙니다. 네. 이번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강행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자 앞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서울시를 선제 공격한 행정자치부는 분권교부세 폐지 보전금에 메스를 들이대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청년수당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네. 분권교부세 폐지 보전금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 분권교부세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이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국가가 서울시에 이양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비를 주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이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이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종전의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교부받았던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5년간 해당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로 보전하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네. 행정자치부는 이 보통교부세, 즉 분권교부세 폐지 보전금을 건드려서 청년수당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전금은 지난해 서울시에 1,010억여 원이 내려졌고 올해 1,04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네, 매년 1,000억 원가량 지원되는 이 보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서울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꾸준히 정부로부터 이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공공근로 등과 같은 80여 개 보조 사업을 이양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위법 여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서울시 역시 행자부에 맞불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 발 물러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서울시는 향후 분권교부세 보전금이 감액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보전금은 국가가 서울시에 이양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비를 받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당연히 주어야 할 금액으로 지방자치권을 통제하려는 태도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규제 개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대문과 청계천 등 관광특구, 그리고 공연장과 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 등에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요? 네.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업 허용 장소를 이 관광특구와 공공문화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유원시설이나 관광지, 그리고 도시공원, 하천과 학교 등에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소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곳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는데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가 내놓은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 푸드트럭 영업권에 권리금이 붙지 않도록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이 공공시설에서는 미취업 청년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에게 푸드트럭 운영의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자격 유지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1회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서울시가 푸드트럭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규제법정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공개규제법정이 뭔가요? 네, 오늘 23일에 이 박원순 네.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제1회 공개규제법정이 열려 있는데요. 이 공개규제법정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푸드트럭인 것이고요. 네.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 이해 당사자들이 4명씩 참여해서 견해를 밝히게 되는데요. 찬성 측은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주고 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자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 이 반대 측은 기존 상인들의 피해와 노점상의 난립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이 서울시는 규제법정에서 나온 견해를 바탕으로 4월쯤 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푸드트럭이 영업만 잘 되면 꽤 상당한 수입을 또 올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제 활성화에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네. 다만 지역 상인들과의 충돌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서울시가 결혼 이민 여성의 출산을 돕기로 했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 이민 여성들에게는 한국의 출산 문화를 알려주고 또 시부모와 배우자에게는
이민 여성 출신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요. 네, 이 서울의 결혼 이민 여성은 약 5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전국에서 네. 두 번째로 많은 건데요. 많네요. 네, 이들은 평균적으로 입국 후에 2년 이내에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 문화에 채 익숙해지기 전에 출산을 하면서 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또 가족이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불화를 겪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들을 위해서 서로에게 각자의 출산 문화를 알려주고 또 출신 국가별 문화를 반영해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를 내일부터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결혼 이민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 네. 저체중일 확률이 약 1.25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네. 있었다고 하죠. 네네. 예, 결혼 이민 여성이 한국에서 출산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좀 많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임신 중에는 입덧 등으로 인해서 좀 특정한 음식을 선호하게 되는데 출신 국가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래서 영양 섭취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문화 가정 대부분이 산부인과와 1시간 이상 떨어진 분만 취약 지역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임신 전후에 충분한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한다거나 또 산부인과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임신과 출산이라는 삶의 커다란 변화를 이 낯선 한국 땅에서 경험하는 이들인 만큼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들을 돌보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이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결혼 이민 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만으로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출산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결혼 이민자 돌봄 정책은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움에 처할 이들을 위해 더 필요한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